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늘 한동훈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사실상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로 보면 제명이 확실합니다. 절차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에서 올라온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윤리라는 것이 우리 당의 공식 기구고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은 제명이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동훈 본인도 아마 제명을 당할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심도 신청 안 하고 어떤 그 행위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자기가 제명을 안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이가 제명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제명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당 밖에서 당으로 들어가기 위한 권투 중례를 꿈꾸는 그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제명당하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은 그걸 노리겠죠.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되고 자기에게 우호적인 그런 또 지도부가 탄생하면 또 복당을 분명히 허용할 것이고 그때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배신자의 말은 항상 어렵습니다. 유승민은 배신 때리고 나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과 유승민이 왜 국회의원 지금 못하겠습니까? 아니, 박지원도 83세인데도 국회의원 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배신 때문에 그 여파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또, 자, 이준석, 저자도 말이죠. 지금 이제 개혁신당에 어떻게 배지를 간신히 우연히 달았지만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 때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목숨을 건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식을 중단한 이유를 설명하라, 이따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천적이죠.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놈입니다. 탄핵시킨 놈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반성 안 하고 계속 탄핵의 강 어쩌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코너로 몬 놈이 이준석입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장동혁하고 무슨 연대 어쩌고 떠들어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장동혁의 손을 잡아주니까 이준석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준석 딴에는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준석은 뭘 느끼느냐? 이준석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준석이는 자기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먹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또 대선 후보가 되고 이걸 꿈꾸는 건데 거기에 초를 친 겁니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서 장동혁의 손을 잡는 순간 이준석은 한마디로 나가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단식을 중단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따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박근혜 대통령 손을 잡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준석의 말은 장동혁을 향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잡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준석이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윤과 단절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절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야. 윤은 지금 이제 탄핵당한 내란 세력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쨌든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는데 왜 탄핵당한 대통령의 손을 잡느냐, 이따의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손을 잡고 그리고 단식을 끝낸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따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장동혁 대표는 특검 아니라 그 특검 하랍이라도 이준석과 손을 잡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준석은 절대로 당에 들여서도 안 되고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단절해야 될 놈입니다.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이제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한동훈을 제명 의결하는 겁니다. 물론 윤리위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올라온 그 안을 갖다 추인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뭐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윤리위에서 결정된 거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추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과는 반드시 손절해야 됩니다. 이준석이가 왜 설명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지가 이제 한 대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탈핵시킨 그런 배신자입니다. 때문에 배신자는 저렇게 밖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권성동을 보십시오. 권성동이가 이번에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권성동도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이야말로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도대체 말이죠. 이 여당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그 당시 여당 아닙니까? 탄핵 소추위원이 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당의 대통령을 갖다가 여당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탄핵 소추위원이 돼가지고서 탄핵시키는데 앞장선 겁니다. 야당이 탄핵시킨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여당이 시킨 겁니다. 야당은 거기에 부안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여당 의원 62명, 그 중에서도 저 권성동 같은 자가 주동이 돼서 저 야당의 그 당시 야당의 박지원 같은 자하고 결탁해서 여당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겁니다. 그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앞장선 놈이 유승민, 김무성 그리고 권성동입니다.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인데 그놈이 앞장서 가지고서 자기 당의 대통령을 자기가 탄핵소추 위원이 돼 가지고서 헌재에 나가 가지고 탄핵시켜 달라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말이죠. 여당만 그렇게 안 했다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을 때렸던 자가 권성동인데 역시 배신자의 말로는 저렇게 감옥으로 간다. 따라서 권성동에 대해서는 1도 우리가 아쉬울 또 안타까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권성동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시킨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버린 놈입니다. 저자가 한때는 친윤했지만 사실은 친윤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고, 그리고 저자가 이제 사실상 어떤 식으로 윤을 배신했느냐, 그 자율투표에 맡긴 거. 아니 지금 그 중요한 탄핵 의결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걸 갖다가 못 들어가게 당론으로 정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야지. 자율투표에 맡기니까 들어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10명 정도 들어가 가지고서 저쪽에 그 부안해동 해가지고 저쪽에 쓰는 바람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권성동이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했다면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김상욱 같은 자나 들어가고 그랬지. 김혜지 같은 자나. 그러니까 결국은 문을 열어준 것이 권성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놈도 권성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징역 2년이라고 하는 저는 천벌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한동훈은 정리됩니다. 제명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밖에 나가 있지만 저자도 사실상 우리 정치계에서 축출시켜야 됩니다. 배신자는 그 말로가 비참합니다. 권성동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준석 저자가 배지를 달고 있지만 저자도 배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정계에서 축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는 절대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